I am next in line for VP. When Bradley takes over for his father tomorrow. Your father promised her a promotion. Did he? As an executive, I see no value in you. Does that make sense? What? We have the merger coming up. Prove me wrong. Bring her, and then we'll ship her out. Check this out. I'm Linda Little. I want to be the next Are there any others? Have you tried making a distress signal? Or a bigger fire? Getting us out of here should be your focus, not being Susie Homemaker. You do know you would have died out there. Yeah, how do you think that would have worked out for you? Are you gonna hunt a boar? Linda from accounting? Strategy and planning, actually. You ever hunt? I think I like it. How valuable to the company am I now? No help is coming. This is how things are now. Not in the office anymore. You are stuck with an asshole boss, just like I was. Don't ever mistake my kindness for weakness. 직장인들에게 좋은 상사, 이상적인 상사는 어떤 유형일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가능한 일일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화 이야기, 갑질 상사와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이 무인도에 고립되어 버리는 복수국, 샘 레이미 감독의 직장 상사 길들이기 감상합니다.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개봉 후에 흥행 성적이 좋고 또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도 높다고요? 워낙 영화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르색이 진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딱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이 샘 레이미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장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 영화 반응은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사실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감독이고 지금은 좀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한때는 80년대 이블 데드 시리즈부터 2000년대 스파이더맨 시리즈 같은 이제 굉장히 걸출한 장르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감독이고 대중들에게도 그리고 매니아 팬층에게도 두루 사랑받는 감독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 감독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이번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로튼 토마토 지수가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오랜만에 장르 영화로 돌아온 거장 감독에 대한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국내 극장가에서는 사실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동시기에 같이 개봉했던 여러 영화들이 있어요. 한국 영화도 그렇고 시스터나 프로젝트 Y나 이런 직장 상사 길들이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할리우드 영화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관객 수가 저조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일 관객 수가 많아봐야 10,000명 정도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이 영화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제목만 보면 로맨틱 코미디가 연상되는데 장르는 스릴러고 끝에는 또 복수국으로 끝난다고요? 정잡을 수 없죠. 한국어 제목이 말괄량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희곡 제목을 약간 이제 바꿔서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셰익스피어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결국은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어내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러면 직장 상사하고 그래 직장 상사랑 사랑에 빠지긴 쉽지 않지. 하지만 또 그것도 그럴듯하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요거 생각하시면 정말 혼비백산에서 극장을 나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기본적으로 그 샘 레이미 감독이 자기가 잘하는 거 그냥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별로 그렇게 뭔가 대중을 배려하거나 뭔가 흥행성을 고려하거나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서 잘했다라는 느낌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관객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처음에 영화의 전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내진 않겠지 같은 느낌을 좀 보게 되는데 네. 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거의 그 90년대 할리우드 그 로맨틱 코미디 직장 오피스 코미디물 그렇죠. 같은 느낌이 확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입장인데 또 어떤 관객들은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관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말 그대로 길들이긴 길들이거든요. 이 인물들이 서로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를 가장한 것 같은 그런 가면을 쓴 다른 이제 호러 영화를 보는 재미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잔인한데 웃기기까지 하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직장 상사 길들이기에서의 재미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직장 상사가 나온다는 게 재미의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뭐 직장 상사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당연히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의 직장 상사는 낙하산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오랫동안 뭐 호흡을 맞추면서 지지고 볶고 했던 직장 상사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하고의 갈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직장 상사는 아니고 이 주인공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직장 상사의 다음에 온 사람이 이제 혈연 관계로 온 그런 낙하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직장 상사하고 그렇게 좋은 뭐 유대 관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근데 상사가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승진을 하려면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금수저 같은 느낌의 네. 철없는 도련님이 네. 이제 이 윗자리에 오게 되면서 자기 친구들로 이제 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을 하고 나는 어쨌든 승진하고 싶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막 고심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벌어지면서부터의 이야기인데 이 직장 상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정말 밉상입니다. 맞아요. 뭐 보통은 이제 뭐 그러다가 또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밉상이에요. 네. 정말 어쩌면 좋지. 저 사람은 같이 나가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모멸감 같은 것을 되갚아줄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묘한 부분에서 서스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도 있지만 이거 결국 무사히 나갔을 때 그것도 문제다. 네,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이 네. 무슨 일을 당할 것이다. 지금 저렇게 음흉한 사람이 직장 상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같은 식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 굉장한 피가 튀고 네. 예,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공포 영화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 잔인한 폭력 행위가 수반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캐릭터의 구도를 우리가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둔하면서 보지는 않는데 이 영화는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계속해서 묘하게 줄다리기를 하듯이 바뀌어 나간다? 네. 라는 것도 재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하는 행동들이 사실 되게 공감이 되다가도 어느 네. 순간에 너무한 거 아닐까?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네. 그런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일종의 사실은 직장 내에서는 가해자 위치에 있었던 네. 이 회사 대표를 우리가 또 옹호할 수도 없고 되게 그런 묘한 누구를 편들어야 될지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오락가락하겠네요. 맞아요. 보면서. 네, 그런 네.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샘 레이미 감독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히트작이 많았던 감독인데 전작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보통 감독이 샘 레이미 감독이 좀 특이한 게요. 이 스플래터 호러 장르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문법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영화들을 쭉 만들어 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이블데드 시리즈 이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이 영화의 그 포스터의 디자인이라든지 맞아요. 제목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뭔가 거예요. 굉장히 또 역겨운 장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 무덤 이 평평한 바닥에서 손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이미지로 대표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블데드 시리즈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산속의 어떤 산장에 이 젊은이들이 놀러 갔다가 우연히 무슨 마개로 통하는 이상한 그 주술서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롯된 그 악령들과 이제 맞서 싸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호러 장르에서도 이 샘 레이미 감독은 주로 악령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래그 미 투 헬 같은 영화도 이 묘하게 이 주인공을 편들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 거대한 악령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또 마냥 편들어 줄 수만도 없고 그런 묘한 이 악령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결투 관계를 공포 영화의 장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우리가 보다가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과장된 어떤 그런 신체 훼손이 막 나온다든지 네. 그런 장르들을 이제 주로 만들었었고 근데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또 그거와는 결이 또 완전히 달라요. 네. 그 슈퍼히어로 장르로서 토비 맥가이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슈퍼히어로를 정말 서민의 위치에 놓여서 우리가 누구나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웃 같은 그런 히어로 캐릭터로 어떤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히어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하고 그 이후로 가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통해서 이 슈퍼히어로 영화에다가 좀 독특하게 호러 장르의 어떤 색깔을 좀 입혀서 자기의 원래 잘 해왔던 그런 장르의 장인의 면모를 좀 보여줬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또 이 스파이더맨 멀티버스 만들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소식이 좀 뜸하다가 네. 이번에 이 영화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약간 녹여서 만든 작품 같다는 생각도 들긴 맞아요. 하는데 스플래터 호러 장르의 장인이라고 했는데 그 장르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 스플래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물이 튀거나 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팍 치면은 물이 이렇게 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네. 약간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튀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 스플래터 호러라고 하는 장르는 공포 영화의 서브 장르인 거예요. 근데 네. 공포 영화에도 여러 가지 서브 장르가 있고 예를 들면 파묘 같은 경우는 오컬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무언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그 무언가가 이제 초현실적인 이제 존재일 때 이제 그런 계열의 작품들을 오컬트라고 하고 또 많이 나오는 이 서브 장르 중에 헌티드 맨션 장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귀신 들린 집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떤 한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악령이 있다거나. 예. 그 집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악령이 머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전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스플래터 호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어떤 뭐 신체 훼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장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비슷한 장르로 슬래셔도 사실은 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도질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슬래셔로 보통 가는 것이고 스플래터 호러도 사실은 난도질을 하니까 피가 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큰 구분이 막 선명하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샘 레이미 감독의 이 스플래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중에도 약간은 헛웃음이 나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슬래셔는 되게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네. 별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잔인한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샘 레이미 감독은 이제 거기서 내가 이걸 보면서 왜 웃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황당하면서 네, 너무 잔인한 걸 넘어서니까 그쵸. 그냥 맞아요. 더 그리고- 잔인하게 안 느껴지는. 네, 맞아요. 그리고 눈알이 막 튀어나오니까 네. 그런 게 되게 웃긴 거죠.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웃을 수 있다는 지점이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감각을 더 선명하게 일깨우는 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뭐 배우가 뭐 진짜 같은 연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교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듬성듬성하게 연기를 하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웃을 수 있는 여지를 더 준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 장르에서 뭐 배우들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 과장된 연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이상하다 혹은 어색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유머에 가깝게 연출하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이제 이 첨부가 되는 것은 이게 그 생존 서바이벌 영화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슷한 어떤 그 류의 영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톰 행크스의 캐스터웨이를 맞아요. 많이 네. 떠올리잖아요. 네. 무인도에 사람이 이제 혼자 떨어졌을 네,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네. 그런 생존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원수지간이 무인도에 떨어진 셈인데 네. 그 원수지간이 남녀 사이이고 그리고 묘하게 또 원수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서로 좀 마음이 좀 동해서 좀 관계가 좀 다르게 변화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될 정도로 네. 그런 이 티키타카가 이 캐릭터의 어떤 관계와 상황 설정의 주요한 재미인데 이전에 뭐 되게 오래전에 이제 터치스톤 픽처스 시절의 영화 중에 뭐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오는 로맨싱 스톤 같은 정글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렇죠. 이야기라든지 네. 뭐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저 식스데이 세븐나잇 같은 영화들이 맞아요. 있어요. 무인도에서 연인이 이제 같이 살아남게 네. 되는 그런 오래된 20세기의 그런 과거 할리우드 영화들의 어떤 장르적인 색깔들을 가져다가 샘 레이미 감독이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뒤틀어서 이 로맨틱 코미디도 아닌 호러 영화도 아닌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네. 제목이 원래 원제가 샌드 헬프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장 상사 길들기로 바꿨어요. 완전히 다른 제목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샌드헬프가 구조 요청이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직장 상사 길들이기 이거 보고 원래 제목이 뭐야 하고 봤더니 샌드헬프 이건 또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샌드헬프는 네. 너무 네. 이 영화 그러니까 좀 이블데드 네. 이런 느낌의 뭔가 네. 어떤 장르적인 느낌을 확 주는 그런 제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 제목이 제일 이 영화의 반전이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고 하는 제목이 오히려 좀 블랙 유머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어판 제목 영화 보고 나니까 네. 예, 오히려 초월 번역 같은 느낌으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직역해서 이 영화 제목을 만들었다면 그냥 구조신호라고 그렇죠. 지었어야 되는 그럼 진짜 게 사람도 맞는 영화 거죠. 보고 황당해할 수 있겠네요. 두 분도 뭐 직장 생활을 하셨고 하고 계신데 뭐 영화 보면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직장 대상이 상사하고 갈등이 엄청 심각할 때가 있죠. 네. 예. 근데 저는
물론 직장 상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런 영화 같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네. 이제 거의 상사의 위치에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이 설정,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주인공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일은 잘하는데 약간 사회생활이 서툴러서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곤란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주인공은 약간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매니아여서 또 그런 거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한다. 이제 이런 설정을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그러면은 저 주인공은 뭔가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좋아하는 젊은 남자고 이 직장 상사는 뭔가 이 금수저인 남자나 여자일 수 있겠다. 근데 뭐 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요 제목에서 오는 뉘앙스는 직장 상사가 여잔가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몸을 잘 쓰고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거. 이런 거 보통 이 남자 남자가 캐릭터들이 많죠. 하고요. 예. 여자 캐릭터는 이제 이렇게 조난당했을 때 막 하이힐을 신고 갑자기 어쩔 줄 몰라서 뭔가 막 민폐 끼치고. 맞아요. 긴 손톱으로 뭐 네. 어떡해요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많은데 이 영화 그거 반대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이 주인공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성별의 역학관계 자체도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틀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재미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샘 레이미 감독이 요새 지금 2026년 현재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맞아요. 감각, 예. 트렌드 이런 것들을 네. 캐릭터 구도에 좀 반영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구나. 그렇군요. 거기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어떤 관객은 그 직장 단체 회식 때 보면 좋을 것 아. 같다고 제언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샘 레이미 감독의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 줄거리 살펴볼까요? 네. 금융회사의 기획전략부서에서 일하는 이 린다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이 린다는 승진의 문턱에서 매번 남자 동료 직원들에게 임원 자리를 내어주는 약간 만년 부장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린다의 임원 승진을 약속했던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브래들리라는 인물이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자기는 아버지 때의 약속은 굳이 지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린다의 승진을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린다가 능력은 좋아도 사실 동료들하고 조금 어울리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네. 행동이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덕후 기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이 린다의 외형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다 치고 이 브래들리라는 이 새로운 회사 대표가 약간의 그 성차별적인 태도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린다의 승진이 계속 막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그런 불안한 그 오프닝이 계속 펼쳐지고요. 그러다가 회사가 중차대한 계약건으로 단체로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린다 역시도 다른 남자 동료 직원들과 그리고 이 브래들리와 동행을 했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서 동료들은 다 죽고 린다와 브래들리 두 사람만 딱 무인도에 남게 되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흥미로운 게 린다의 취미는 서바이벌 예능을 보면서 생존 기술을 굉장히 이제 터득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린다는 위기 대처를 굉장히 빨리 하는데 브래들리는 하필 또 다리까지 크게 다쳐서 린다의 도움이 없이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고요. 사무실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 이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혈이 낭자하는 말 그대로 혈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린다 역을 연기한 레이첼 맥아담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로코의 여왕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포스터에서부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했죠. 저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밌게 찍었다. 저 배우들은 진짜 신났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 레이첼 맥아담스가 딱 그런 느낌인데요. 그동안 너무 이렇게 조신했던 거죠. 이게 왜 네. 흔히 얘기하는 연기 네. 변신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주 하는 역할에서 벗어난 역할을 하는 것.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떤 모든 세상의 정말 모든 배우가 어떤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두면 그거랑 비슷한 시나리오가 주로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거랑 뭐 정반대되는 이미지의 시나리오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럼 과연 이렇게 다른 방식의 연기를 이 연출자가 이 각본이 잘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어떤 배우가 특정한 이미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에서의 무언가를 잘 끌어내는 요소가 그 장르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샘 레이미 안 믿으면 누구를 믿고 스플래터를 찍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진짜 과장된 장면들 많거든요. 그리고 네.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하는 이 린다라고 하는 역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직장 상사도 문제야. 근데 저 린다 같은 사람 꼭 있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은 잘하는데 같이 지내기는 좀 껄끄러운 뭔가 데가 눈치 있고, 없고. 예, 눈치도 좀 네. 적당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세계는 또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 있는 이런 좀 균형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은 이 린다라고 하는 캐릭터를 레이첼 맥아담스가 너무 연기를 잘해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때는 막 동정이 가다가도 어떤 때는 감정이입이 되다가도 어떨 땐 당해도 싸지 막 이러다가. 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같은 여러 가지 그 막 단면들을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어바웃 타임이나 노트북 같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맞아요. 약간은 애잔한 그런 따뜻한 느낌의 연기들을 잘 해왔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아주 즐거운 변신이었습니다. 그 영화 그 촬영 현장의 그 메이킹을 이제 기록한 영상들이 보통 이제 영화 홍보 단계에서 관객들에게 공개가 돼서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알리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제가 보는데 샘 레이미 감독이 너무 그 개구장이 같은 표정으로 레이첼 맥아담스 얼굴에 피를 한 바가지 이렇게 본인이 뿌리더라고요. 네. 그 감독도 굉장히 신나서 만들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어떤 배우의 이미지를 뭔가 내가 좀 다르게 비틀어서 재해석한다. 내가 망친다. 내가 막 이런 망친다. 느낌. 훼손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장르 영화 감독으로서의 쾌감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레이첼 맥아담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망가진 것 같은 인상을 느껴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우도 감독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그거를 이제 관객의 기대를 계속 배반하는 네.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재미를 좀 추구했던 촬영 현장이 아니었나 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찍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느낌으로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장소도 제한적이고 물론 옷을 갈아입기는 하죠. 왜냐하면 조금 찢어진 옷, 더 네. 많이 찢어진 옷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같은 옷을 막 몇십 벌씩 준비해서 갈아입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본적으로 두 명이 이 영화의 뭐 한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다가 장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걸작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네.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다들 신이 나 있다는 느낌으로 영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흥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오버액팅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네, 맞아요. 그 딜런 오브라이언이라는 배우도 뭐 낯이 있긴 한데 그동안 네. 그렇게 뭐 강한 인상을 준 배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밉상 상사 연기를 찰떡으로 참 잘했어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새는 잘 안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메이즈 러너 시리즈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판타지스러운 재난 상황 위기에 빠져서 네. 그 아이들끼리 살아남는 어떤 그런 투쟁 과정, 자기들끼리 생존해 나가면서 서로 정치적인 관계도 막 형성하고 요런 그 판타지 장르가 한동안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뭐 헝거 게임 시리즈라든지 그런 비슷한 류의 장르들에서 주로 이제 주연을 많이 맡았던 배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약간 아이돌 스타의 우리로 치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배우였는데 어느새 못 본 사이에 맞아요. 갑자기 아저씨가 되어서 나타나서 네. 이런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발언도 서슴치 않고 내뱉는 그런 밉상인 이 남자 상사 역할을 너무 또 잘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딜런 오브라이언 역시도 이 영화에 왜 캐스팅됐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비슷하게 레이첼 맥아담스처럼 기존의 대중들이 갖고 있던 이 배우의 이미지를 계속 좀 다른 그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모습을 이 영화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아무도 브래들리 편을 안 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이 배우도 굉장히 잘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는 게 이 브래들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하잖아요. 그 린다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폭력성이 더해지면서 그렇죠. 관객들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역과 악역이 네.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영화인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제목이 있을 때 누구나 직장 아랫사람의 감정이입하잖아요. 세상에 뭐 그렇죠. 누구든 자기 윗사람은 있으니까 네. 항상 이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자기가 겪는 억울한 일에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인도에 가기 전하고 후에 이 둘의 역학 관계가 바뀐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직장 생활을 할 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평가하고 적절하게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무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건가? 왜냐면 무인도로 가면 우리는 갑자기 또 서바이벌 논리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강하면 되는 거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방식의 쏠림에 다들 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쏠림으로 인해서 린다가 하는 어떤 과격한 행동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린다라면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들리가 초반에는 몸을 크게 다쳐서 이제 가눌 수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다 린다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약간 서로 어느 정도 그 조건을 달고 행동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린다가 브래들리에게 뭘 해주면 무인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나갔을 때 뭔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했을 때 너가 나한테 해준 걸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게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린다는 한편으로는 무인도에서 무사히 우리가 빠져나간 이후에까지를 상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린다의 심경에 점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디서도 어느 사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잘 적응해서 생활하지 못했는데 무인도가 너무 이제 본인의 맞는 거예요. 적성에 너무 맞으니까 네. 나 여기서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굳이 내가 왜 무인도를 나가야 되지? 네. 나가면 분명히 브래들리는 다시 상사가 될 텐데. 라는 이제 약간의 이상한 어떤 생각까지도 갖게 되면서 린다의 캐릭터가 점점 변화하게 되거든요. 네. 그 변화상을 지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다는 점이 이 영화에서의 이 레이첼 맥아담스의 딜런 오브라이언에 굉장히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면서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사들이 꽤 많이 나오죠? 뭐 이 영화 대사들이 갖고 있는 재미는 역시
똑같은 말도 어느 맥락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말이 자연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내가 들은 말을 내가 내뱉을 때의 쾌감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잘 녹아있는 대사들이기 때문에 전반부의 대화가 오고 가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와 무인도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가의 역학관계가 뒤바뀌는 걸 중심으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에서는 이 린다가 약자의 위치였을 테니까 이제 초반에는 브래들리에게 자꾸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굉장한 행동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브래들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이제 린다가 내뱉는 대사 중에 다정한 행동을 마치 약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아라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명대사로 그렇네요. 지금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되게 통쾌한 대사라고 합니다. 그 음악도 찰떡이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음악 감독이 맡았다고. 이 어떤데요? 데니 엘프만이라고요. 팀 버튼 감독 영화에서도 음악을 굉장히 많이 맡았고 네. 국내에서 이 영화 음악 감독이 내한 콘서트를 여러 차례 또 열기도 했어요. 워낙 대중적인 네. 그런 판타지 영화에서의 사운드 트랙을 유명한 사운드 트랙을 많이 만들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팬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독특하게요. 이 심각한 이 무인도에서의 어떤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음악이 굉장히 좀 재치 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익살스러운 그런 언밸런스한 음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를 좀 진지하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게끔 음악이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는 그런 재미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직장 상사 길들이기 영화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오직 살겠다는 각오로 죽여준다. 이 죽여준다라는 의미가 이제 중의적으로 무언가 어떤 그 생물체를 죽이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진짜 재미가 아주 끝내준다라는 어떤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이 영화에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레이첼 맥아담스의 끝까지 간다. 진짜 끝까지 가죠. 네,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음악까지 더해주면서 이거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 아니구나 하하하 하면서 되게 심각한 장면들 계속 나오는 네. 이런 영화의 재미를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인도에 고립된 직장 상사와 직원이 벌이는 생존 복수극 샘 레이미 감독의 직장 상사 길들이기, 이다혜 기자, 김현숙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